이어서 갑니다. 근대 문화 형성. 지금 하는 부분은 되게 쉬운 듯 하면서 어렵습니다. 이 단어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시기도 알아야 되고 특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계획이 10월 마지막 주쯤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화사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무료 특강입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수업은 문화사 특강으로 여러분과 마주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습니다. 예정된 수업이 빨리 끝난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절대로 권고하는데 문화사 특강은 빠지시면 안 됩니다. 돈 받는 거 아니니까 무료 특강 해주는 거니까. 자료 다 줄 거니까. 그 비포 한 장에다가 양면을 써서 다 정리했습니다. 그 하나면은 내년 시험 문화사 부분 5개, 7문제는 다 맞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문화사가 자신 있겠는데 빠지겠으면 손 들어보세요. 추천합니다. 빠지실 분. 네.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문화사 특강에 수업에 참여하시면 문화사는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비포 한 장이면 계속 보시면 돼요. 잘 안, 뭐라고요? 아침, 저녁에 합니다. 아니, 아침하고 오전, 오후에 다 합니다. 이 정상 수업 시간에 할 거, 레귤러 수업 시간에 할 거라고요. 이걸 빨리 끝내야 되고요. 이번 주, 다음 주 끝내서 마지막 주에 그걸 여러분과 한번 마주할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갑니다. 근대 기구에 대한 얘기합니다. 박문국 한성순보를 출판했다. 연도여야 되겠죠. 83년 지기창. 우리 영선사가 청나라에 갔다 왔죠. 원래 2년 주기로 갔다가 1년 만에 왔죠.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배웠던 것 갖다가 우리가 다시 만들어낸 거죠. 지기창, 무기를 만들어냈다. 전항국 83년 당오전을 발행했다. 광인사, 처음 우리나라에 생긴 민간인 출판사다. 통신가입니다. 전신, 부산에서 나가사키. 서울에서 인천이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예. 우리나라 국내 전시는 서울의 인천이 가장 최초다. 전하, 덕수궁에 처음 가설되었다. 서울 시내 민가로는 1902년이다. 별거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우편, 갑신정비도 중단됐던 것들이 우정국 초흥국이 1895년에 설치되었고 만국우편연합에 1900년, 이거 우리 한등급에 한번 나왔습니다. 만국우편연합에 1900년. 우리 한등급에 한번 기출됐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항상. 그래서 시간 되시면 여러분 한등급 문제도 가끔씩 풀어보세요. 출력하시면 다 나오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나왔죠. 그러니까 LA에서 서울로 편지를 보냈다고요. 이때 서울에서 볼 수 있는 문화재로, 즉 건물들을 얘기하죠. 볼 수 있는 걸 옳은 것 또는 옳지 않는 것, 이런 식의 패턴의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된 문제가 되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거 하나 외우는 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죠? 1900년도 어려운데, 그럼 1900년 전에 우리 건물이 뭐가 있었냐고 물어본다는 거야. 서울 시내. 되게 어려운 거지. 이런 문제 난이도 되게 높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해요. 여러분들이. 왜? 문화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가봅시다. 전기, 경복궁에 전등을 설치. 오른쪽에 그림만 봐주시죠. 건천궁에 전기가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깜짝 놀라는 모습들이죠. 관리들이 불 켜지는 모습. 캄캄했던 그 저녁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네. 경복궁에 전등을 설치했습니다. 저 정확하게 얘기하면 건천궁이 맞습니다. 네. 건천궁에
전기 에디슨이 처음 이렇게 발명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 처음 설치됐죠. 일종의 우리 아파트 지을 때 모델하우스 많이 구경 가잖아요. 우리 회사가 아파트 이렇게 지을 거야. 여러분들 가서 견본 주택을 보시고 마음에 들면 계약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의 가장 빠른 속도로 와서 에디슨이 우리나라에 전기를 처음으로 설치하게 됐더라. 한성전기회사 항실과 미국인 콜브란의 합자를 열었다. 콜브란 정도 비주가 되죠. 그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대사 가게 되면요. 콜브란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사업권을 따냈다는 뜻이에요. 사업권을 따냈다. 이 사람은 사업권을 따는 사람이지 업자는 아니에요. 일종의 브로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업권을 따내서 이익을 남기고 업체에 넘겨주는 역할을 했다 보시면 되겠죠. 교통갑니다. 경인선. 미국 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권을 따냈지 철도를 놓을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일종의 브로커입니다.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다. 1899년 가장 빠르죠. 우리나라의 철도가 경인선이 가장 빠르죠. 서울에서 인천까지, 인천의 제물포까지. 지금도 우리 서울에서 어떻게 제물포까지 오죠. 저는 이거 타고 왔습니다. 급행 타고 왔긴 했지만 연도 외워야 됩니다. 1899년입니다. 여기 되게 좋죠.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우리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외우기 좋습니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전차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콜브란. 러일 전쟁 중에 경부선 별표. 연도 외워야 됩니다. 러일 전쟁 중에 1905년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중에 경부선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즉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경원선 원산까지 서울에서 원산까지 정치 군사 북부장의 물자를 일본과 서울로 반출할 목적이었다. 의료가입니다. 강혜원 알렌 선교사 위주로 있습니다. 알렌은 선교사이자 의사이자 광산을 개발하는 업자 한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정부의 지원 알렌이 세운 최초의 서양식 병원 그리고 13일 만에 제중원으로 바뀌게 됐죠. 제중원으로 명칭이 바뀌게 됐습니다. 왕족의 일가를 갖다 치료해주면서 왕이 되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명칭을 바꿔주기까지 했다. 그래서 훗날 이 제중원은 세브란스 병원으로 개편되기도 했다. 세브란스 병원으로 개편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 세브란스 병원이 밑에 또 나올 겁니다. 밑에 세브란스 병원. 미국인 에비슨이 세운 개인 병원이기도 하다. 광재원,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그 정도까지. 밑에 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이 3번에 가면 지석영의 신전국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국문. 지석영, 신정국문. 지석영이라는 인물은 두 군데 나오죠. 국어문법 부분하고요. 의료법, 종수법에도 두 번 나오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충분히, 그죠? 왜 국어문법을 연구해서 국어문법이 신정국이라는 게 나와 있는지. 본인이 종수법을, 치료법을 배우고 싶어서 부산에 가서 일본인 의사에게 배우는 조건이 국어문법을 나에게 가르쳐달라. 일본인 의사가 요구하죠. 그래서 국어문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신정국문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 건축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어렵죠, 여러분들. 문화사 파트에서 건축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렵을 겁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건축. 제일 하다못해 독립문. 프랑스 개선문을 모방했다. 독립협회에서 만들었죠. 1897년. 빠르죠. 가장 빠르죠. 덕수궁 석조전. 덕수궁 석조전. 건물이 뒤에 있습니다. 138쪽에 보시면 덕수궁 석조전이 있어요. 그림 보고 다시 올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조, 돌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돌석자. 돌로 만들었다. 덕수궁 석조전. 용도는 뭘까요? 고종임금의 집무실.
그러니까 고정임금의 1층은 집무실, 2층은 침실 써놓으셔도 돼요. 덕수궁 석조전 1층은 집무실, 사물을 보는 공간, 2층은 침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뺏기게 되죠, 전부터. 그죠? 그리고 6.25 때는 북한군이 서울 사무소로 쓰기도 했습니다. 서울이 건물 다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덕수궁 석조전이 살아남은 이유, 6.25 전쟁 중에도 북한군 애들이 서울 사무실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던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명동성당, 고딕체 양식을 물어봅니다. 고딕체 양식. 프랑스 공사관 바로코 양식, 건축 양식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건축학인지 역사인지 구분 못할 정도 되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138쪽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보겠습니다. 최초의 건물. 인천에 설립한 최초의 서구식 호텔, 테이블 호텔. 지금은 그 터만 하나, 이렇게 편말만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가보시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를 판매한 호텔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인천에 사는 수험생이 테이블 호텔을 틀리면 속된 말로 이거 팔리는 거야. 그죠? 네. 최초 호텔, 테이블 호텔. 최초로 커피를 팔았다. 써놓으시라고. 최초에 우리 별다방이라고 생각하면 돼. 별다방이야 생각하면 테이블 호텔. 약연성당, 정동교회. 서울 종로 쪽에는 정동이 되게 유명하죠. 그쪽 지역 토백이들이 되게 유명하고요. 되게 뭐라고 하죠?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그 종로 쪽 사시는 분들 물어보면.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최초의 감리교 교회당으로 미국 공사관, 그 다음에 이하여고, 배지학당과 인접, 미국 문화가 유입된 중심지였다는 건축예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의 중심지였다. 덕수궁 정관헌. 밑에 정관을 한번 봐주시죠. 되게 특이한 건물이 와 있습니다. 이거 고종임금이 커피를 마시는 장소. 그러니까 개인 커피숍이야. 가보시면 되게, 정관을 가보시면 되게 특이한 건물이고요. 네. 그래서 덕수궁 가보시면 꼭 봐야 할 건물, 석조전하고 정관을 꼭 보셔야 돼요. 오케이? 예. 근데 그 석조전은 별도의 입장료가 필요해요. 입장료 들어가서 3,000원 내는 거 말고 별도로 또 입장료 또 들어가요. 석조전. 근데 석조전 현장에서 입장료를 판매하지 않아요. 인터넷 예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내가 여기 가보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 주셔야 돼요. 석조전은. 그냥 간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숫자를 제한해요. 알고 가야 돼요. 선생님 갔다가 망쳤어요. 갔다가 괜히 석조전도 못 보고 왔어요. 일부만 보고 왔어요. 내부는 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손탁호텔, 서울에 설립된 최초의 서양식 호텔. 밑에 손탁호텔 그림만 보시죠. 지금은 건물은 없고요. 건물 터만 지금 남아있는데요. 이 손탁호텔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호텔 손탁은 독일인 여자 요리사입니다. 러시아 외교관이었던 베베르가 손탁을 고종임금에게 소개합니다. 네. 그 대한제국시대가 되면 외국에서 되게 많은 외교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그럼 왕을 만나고 그 다음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식을 내면 지금은 외국인들이 한식 미치고 환장하지. 와우, 맛있게 먹잖아요. 한식을 먹고 왔다고 되게 자랑스러워하는데, 그 당시 외국인들에게 한식은 그렇게 인기 있는 품목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먹을 수 있는 서양식 요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서양식 요리사가 필요한 거예요. 서양식 요리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손탁, 보통 여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손탁 여사가 만들게 됐어요. 너무 이 외교관들에게 되게 대접이 되게 융성하게 잘 이루어지고 되게 좋은 반응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고종임금이 너무 고마워서 손탁에게 집을 두 채를 갖다가 선물로 하사해요. 손탁은 이거 두 채를 헐어내고 여기다가 호텔을 짓고 최초에 우리나라 서울에 호텔이 들어갔어요. 테이블 호텔 이후에 처음으로 손탁 호텔이 서울에 만들어서,
그 당시에 지식인들, 그죠? 그 다음에 서양인들이 주로 손탁 호텔에서 사람을 만나고 접견하고 일종의 모임의 장소가 됐다. 그래서 훗날 우리 영화에 그 근대 시절의 영화들 많이 나왔죠. 뭐 암살이라든가 그 영화에 보면 여기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파티를 즐기는 장소가 손탁 호텔이기도 해요. 상상의 손탁 호텔을 만들어서 감독이 장면을 하나 사용하고 있죠. 덕수궁 석조전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46년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린 장소이다. 밑줄 긋습니다. 미소 공동회가 열린 장소이다. 덕수궁 석조전. 6.25 전쟁 이후에, 아까 6.25 전쟁 때는 북한 애들이 서울 사무실을 썼고요. 전쟁 이후부터 86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사용했다. 그래 2014년 이후부터는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개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 돈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입장료가 필요해.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안에 있는 유물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가구들이. 그런데 역사유물관으로 개조하면서 다시 원상 복구시켰어요.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그 가구들이 전부 다 영국에서 수입한 물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영국에 존재하냐? 존재했어요. 이걸 다시 만들어주느냐? 만들 수 있다. 왜? 그때 판매됐던 품목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었어요. 그걸 꽃같이 만들어서 그대로 같이 꽃같이 전시장에서 세팅해놨어요. 선생님이 봤던 광경 되게 그 시대에 이게 가능했을까 싶은 게 뭐냐면 쌍젤리제 쫙, 그 다음에 길다란 식탁 있지.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길다란 식탁 있죠. 일자로 쫙. 우리 충분히 요즘 주문하면 집에도 설치해놓은 거 식탁이 있어. 보통 우리 식구가 뭐 4인 정도 되게 뭐 보통 4인 식탁 정도 보통 놓고 우리 식사를 하는데 길다란 식탁이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많은 사람들이 좌우에 앉아서 연애를 베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 그 위에는 조명이 쌍젤리가 쫙 화려하게, 오, 깜짝 놀랐어요. 그 시기에 첫눈에 딱 들어가자마자 봤던 게, 이거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2층에는 고정임금의 서재, 침실, 뭐 화장실, 수세제 화장실, 서프라이즈. 우리가 그 시절이 아니었던 시기 그렇게 등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쯤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덕수궁 중명전 보시기 바랍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을사늑약 139쪽 근대 교육과입니다. 원산학사 개항 이후에 덕원 주민들이 설립한 근대 학교입니다. 원산학사는 처음에 되게 이미 잘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연도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1883년. 중요한 이유를 볼까요? 문물을 가르쳤다. 문물을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 우리 고구려도 이런 거 하나 있지 않나요? 신라도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묶어주실래요? 이렇게 세 개로. 문물을 교육했던 기관이 이렇게 우리 역사에 보면 고구려의 경당, 신라의 하랑도, 근대 원산학사가 이렇게 있더라. 문물을. 요즘 치면 사관학교죠. 그죠? 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뭐 이런 학교를 봐야 돼요. 문물을 교육시켰다. 동문학. 예국어 통역관을 양성하는 동문학. 근데 유경공원이 만들어지면서 동문학은 폐지됩니다. 재정이 그렇게 원활치 못했던 정부는요, 유경공원이 만들어지면서 동문학은 폐쇄. 통역관을 만드는데 두 군데에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경제적인 부담이 오기 때문에. 유경공원 갑니다. 미국인 교사 헐버트 길모어 등을 초빙합니다. 이거 뭐죠? 영선사로 파견됐어요. 우리가 그죠? 83년에 그죠? 이해 갔어요? 우리가 조미소통상제약을 맺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미국으로 보빙사, 잘못 말했습니다. 보빙사를 파견하잖아요. 그죠? 보빙사가 파견돼서 그때 처음으로 가서 우리 외교관들이 선생,
외국인 선생을 좀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초빙했다고 요구했다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게 유경공원이 만들어지고 헐버트 길모어 같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외국인은 우리말을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영어를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할까요? 교육을. 그 사료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6개월 뒤에는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원어민처럼 영어를 했대요. 6개월 이후에 원어민처럼 서로 소통이 가능했대요.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부터 되게 지능이 괜찮았던 거예요. 이분들이 봤더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6개월 만에 우리말을 다 해? 미국인이 우리하고 6개월 살아가지고 우리말처럼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다 우리나라 사람 되게 지능이 그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6개월만 지나고 그냥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경공원에 두 번째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반 자제들의 근대 학문 교육 기관으로 문미 현직 관료에 선발된 학생을 자원반 밑줄 그어요. 자원반. 명문 지방 자제를 우원반. 반을 두 개로 나눴다는 거예요. 자원반과 우원반을 나눴다. 기출이라고 적어요. 기출 사료가 적어놓으시죠. 네, 이거 적어주면 무조건 유경공원이에요. 기출 사료예요. 교육 입국조서, 가보교육대 발표, 대한제국 각종 실업 기술교육, 사립학교, 개신교와 민족계 학교 구분 요함 적어놓으니까 한번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죠. 배제학당, 이해학당, 경신학교, 정신, 숭실.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대로 있죠. 이 학교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학교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계열 학교, 서전서숙, 간도의 서전평야에 세운 학교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간도지방에 세운 학교가 서전서숙. 대선학교는 우리 알다시피 평양에 안창호 선생이 얘기하고요. 오산은 이승훈이 평안 옆에 정주라는 데가 있죠. 정주. 그 사립학교는 빠진 게 있네요. 숙명여학교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거기 민족주의 계열에 엄기인이죠. 원래 숙명여고, 숙명여대 전신이 되겠죠. 민족주의 계열에 숙명여학교가 빠져 있습니다. 엄기인 고종의 후비입니다. 고종인구 후비인데 되게 교육 분야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분이 세운 학교가 숙명학교가 되겠습니다. 예국인 호모 길버트 보시죠. 호모 길버트. 삼인필지 정도. 그 다음에 맥킨지 그레이트하우스. 그렇게 그냥 넘길 게 있다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국어와 국사연구, 국어연구, 국문연구소, 주시경, 지서경 등이 활동했다. 연구에 이윤재, 최연배, 한글 잡지 밑줄 그으셔야 되겠습니다. 조선의 연구에서 한글 잡지, 그 다음에 가계나를 제정했다. 조선학회 별표, 이승, 최연배, 우리 표준어를 제정했다. 우리의 표준어. 어느 지역 말을 표준어로 정한 거죠? 서울이죠. 오늘날의 서울이죠. 표준어를 제정했다. 표준어를 제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뭘까요? 지방의 방언들을 다 알아야 되겠죠? 그잖아요. 봐봐. 서울도 서울 방언인 거야. 서울 말도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서울 지방이니까. 뿐만 아니라 서울이 아닌 타 지역의 방언도 다 수집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비교할 거 아니에요. 어떤 게 가장 옳겠다, 맞겠다 생각했을 거 아니야. 이때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학교의 학생들에게 방학 때 레포트를 내주는 거야. 숙제를 내주는 거야. 니네 지역에 가가지고 지역 방언을 전부 다 수집해와. 숙제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자기가 살던 동네니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평안도, 한경도 전국 8도를 전부 다 수집한 거예요. 네. 그 학자들이 전부 다 토론에 들어갔겠지. 네.
그나마 이게 제일 낫겠다. 표준에 가깝겠다. 마지막에 2개가 남았대요. 서울하고 전주 말이 2개가 남았대요. 이렇게. 전주하고 서울이. 결국은 서울계 표준으로 규정됐다. 그래서 표준의 제정이 조선 학회에서 했다는 일을. 그런데 표준어만 강조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21세기에. 그죠? 지역 문화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표준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찬반이 좀 있어요. 굳이 꼭 표준을 써야 되는가? 지역 사투리 쓰는 사람 저는 표준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아니, 가끔 우리 제주도 말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있어요. 가끔 들어보면. 그죠? 뭐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말은 그래도 조금 알아먹을 수 있는데, 그 말이겠지. 유추는 가능한데, 진짜 제주도 그 오리지널 사투리는 못 알아먹겠던데, 이거 완전 애국어던데? 그 제주도 우리 여행 가보시면 할머니들 쓰는 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한국 사람이 맞는 건지, 이제 못 알아듣고 가끔 있기도 해요. 그 다음에 맞춤법 통일한 우리말 큰사전 편찬이 착수되었다. 조선 학회 사건이 별표. 우리 뭐 한능검에도 잘 나오고 우리 공무원 시험 잘 나오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한웅 학생 사건을 계기로 구속. 한웅 학생은 뭐냐면 함경도 지역에 있는 요즘 지금 여고생이 집에서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쓰는데 일본말로 쓸 수가 없죠. 한국 사람이 우리말을 썼어. 근데 학교에서는 우리말을 쓸 수 없고 일본어를 써야 되는 거야. 그 일기에 오늘 학교에서 친구하고 조선말을 했더니 되게 편하고 좋았다 이 글귀를 내 일기장에 써놓은 거야. 자, 일기장은 나만 보라고 쓰는 게 일기장이지. 나의 어떤 기억과 추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일기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인 경찰이 그걸 압수수색을 해서 그 일기장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조선 정신이 남아있다. 이것은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래서 엮었어요. 그래서 한글 학회에서 활동했던 정땡땡이라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정땡땡 교사를 함흥의 예학교에 요즘 치면 특강하기에서 모셔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간 거야. 일본 순경을 따라서 함흥까지 가게 된 거야. 가서 봤더니 특강이 아니었어요. 이걸로 엮어서 수갑을 채웠어요. 뭐 그 시기 일본 시기에는 일본 그 강점기에는 어떻게 보면 코에 고면 코걸이, 귀에 고면 귀걸이인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걸 우기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터진 사건이 조선 학회 사건이에요. 그래서 함흥 학생 사건을 기록 30여 명이 구속. 그런데 조선 사람이 조선말 쓰는 게 법에 위반되지는 않잖아요. 형법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법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뭐예요? 치안유지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치안유지법 볼까요? 일본도 1910년대에 하나의 문제점이 하나 나옵니다. 일본에 처음으로 사회주의가 유입돼요. 사회주의자를 갖다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게 치안유지법이었던 거예요. 치안유지법. 왜? 사람의 마음, 사람의 정신, 사람의 이데올로기를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북한에 가서 나는 사회주의 국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처벌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치안유지법이라는 거예요. 치안유지법이. 연도 물어봅니다. 1925년입니다.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만든 법이 치안유지법이었다. 이렇게 출발했던 법을 갖다가 여기에다 적용시켰다. 일본 말이 아닌 우리 한글로 일기를 썼는 게 치안유지법에 적용을 받아야 할 법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한글 쓰는 게 무슨 사회주의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처벌하겠다. 법 적용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네. 계몽사학 가겠습니다. 신채호 선생 독사신론 별표하셔야 되겠죠. 독사신론
민족을 역사서적 주체로 삼아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독사 신론. 역사를 보는 새로운 이론이라는 얘기죠. 네. 볼까요? 우리 세상에 영원한 게 있나요? 없죠. 영원한 게 없잖아요. 네. 우리 세상에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 영원한 게 없죠. 자, 볼까요? 우리 나라를 세우신 분 보통 우리에게 단군조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고조선 얘기할 때, 그죠? 단군이 세웠다.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이제 기자조선을 되게 많이 얘기했죠. 네. 근데 21세기는 기자조선을 인정하지 않죠. 지금 뭘 인정하나요? 예, 이만조선이죠. 그 다음에 뭐죠? 망한 변한 진한 사만이. 그러니까 나라가 생기고 영원한 게 아니라 계속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얘기 쉽게. 사만이면 언제죠? 망한 변한 진한이 그 바톤을 이어받고 이 자리에 똑같이 고구려 백신라 삼국시대가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신라가 통일을 하죠. 통신라가 되죠. 망하고 어떻게 새로운 나라? 고려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조선이 만들어지죠. 조선이 영원하지 않죠. 대한제국 하나 또 만들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거쳐가죠. 이때 지금 신채호 선생님 여기 글을 쓰고 있는 거야. 여기 보세요. 영원한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다 나라가 생겼다가 멸망하잖아요. 생성하고 멸망하고 끊임없이 가잖아요. 그럼 일제 강점기도 계속 유지될까요? 언젠가는 얘도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의 절망의 상태에서 뭘 주고 싶은 거죠?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은 새로운 관점을 보는 거죠. 역사라고 하는, 역사를 읽는 새로운 관점, 이론 이런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신채호는 이론 적중됐나요? 적중되지 않았나요? 적중됐죠. 우리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무슨 한을 품듯이 나라의 한인 나라를 두 개를 만들었어.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물론 서로 간에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긴 합니다.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 여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흔히 얘기하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만든. 그러면 우리가 신채호 선생의 말에 따른다면 대한민국의 나라가 영원할까요? 북한이 말하는 전의 나라가 영원할까요? 아니겠죠. 이런 따위면 언젠가는 100년, 200년 뒤에 최소한 한 500년 정도 갔으면 쓰겠어요. 그잖아요. 신라 1000년 갔고 고려 조선 500년씩 갔으니까 대한민국 한 5년 갔으면 쓰겠어요. 아니 500년 최소 갔으면 쓰겠어요. 그렇죠? 더 좋다면 어떻게 통일된 나라에 한 500년 더 갔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나라로. 그죠? 네. 조선 민주주의민국하고 통일되면 다 죽은 목숨이야. 끝나는 거야. 우리는 그냥 다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 대한민국으로 통일돼서 한 500년, 1000년 갔으면 쓰겠어. 역사를 보는 새로운 일. 지금 뭐죠? 희망 잊지 마. 저거 영원한 거 아니야. 언젠가는 끝날 거야. 역사를 보는 새로운 이론이. 박은식. 조선 강문의 조직. 우리의 고전을 정리했다. 기출이기도 합니다. 그 박은식 선생은 유학자이기도 하고 양명학자이기도 해요. 네. 대한제국, 한말의 가장 대표적인 양명학자이기도 합니다. 이인전 보급, 신채호 갑니다. 선생님 모의고사 자주 내기도 합니다. 신채호 선생이 쓴 이인전, 박은식 선생이 쓴 이인전을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신채호 선생,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최도통전, 최영장군 얘기입니다. 박은식, 연개소문, 안중근. 네. 강감찬은 박은식이 썼다는 건 기록은 있는데 책이 없어요. 대신 남아있는 책이 우기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책을 외울 때는 신채호 선생 하나만 외우면 돼요. 이렇게. 신채호 선생을 이을 사람은 최영장군뿐이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하나만 외우면 돼요. 그 나머지 다 박은식으로 넣어주면 돼요. 신채호 선생이 말하는 우리 역사를 신채호 선생이 이을 사람은 이순신, 을지문덕, 그 다음에 최영장군. 세 권을 꼭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신채호 선생이 이을 사람은 최영장군뿐이다. 이렇게 살짝 암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 나올 거야, 이거. 그래서 이거 살짝 외워서 살짝 푸시라고. 굳이 막 심각하게 공부할 내용은 아니니까. 왜? 그냥 시험에 맞으면 되는 정도니까요. 이해할 내용은 아니다. 국문법 가봐죠. 6일준. 최초의 문법서 조선 문전을 편찬하였다. 그런데 4번에 가보시죠. 조선 문전이 대한 문전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조선 문전을 신문에 연재할 때는 조선 문전이었어요. 그런데 단행본으로 나올 때는 대한 문전으로 책 제목이 바뀌었어요. 꼭 같은 내용의 제목은 바뀌었어요. 지서경, 국문 통일을 최초로 제시한 신정국문을 편찬하였다. 신정국문. 아까도 설명드렸죠. 신정국문에 쓰여진 어떤 배경. 주시경, 조선 학회 있죠. 학회를 조직했다. 주시경 선생. 국어문전, 말의 소리, 국어문법. 그리고 공무원 시험 기출, 최근 기출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시경. 신문 발행가인데요. 그런데 신문의 발행. 한성순보 10일에 한 번씩 열흘 순자죠. 여기 적어놓으면 열흘 순자. 순보라고 하죠. 10일에 한 번씩 나온 신문이라 해서 열흘 순자. 그 다음에 한성주보. 주보니까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 되겠죠. 최초의 상업 광고가 게시되었다. 그거만 하나 밑줄 그었습니다. 독립신문 서재필이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창간한 최초의 민간신문이다. 정부에 밑줄 그어야 되겠습니다. 정부로부터. 고종임금은 독립신문 왜 돈을 지원했는지 물어보겠죠. 홍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도 홍보실이 따로 있죠.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를 잘합니다. 홍보할 필요가 있었다. 마찬가지겠죠. 왕실에서도. 그래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만든 최초의 민간신문이다. 순한글 3면, 영문 1명. 두 가지로 신문이 발행됐다. 한글과 영문으로. 대중의 서양의 몰모가 제도를 소개하였으며 독립신문이 독립협회보다 먼저 창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협회 기간지라고 하는 지문은 틀릴 수 있어요.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독립신문은 독립협회 기간지다 X. 선후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외우는 방법 어떻게 외우라고 했습니까? 제2금융권. 신협. 신문이 먼저고 협회가 뒤로 가야 된다고. 독립, 신협, 신문, 독립협회. 선후관계 물어볼 수 있어. 너 기간지라는 지문이 들어가면 옳지 않아? 선후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황성신문, 국한문 혼용. 국한문이 유림층을 대상으로 글을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유생들이 주로 신문의 구독자가 됐겠죠. 대표적인 것 시리아 방성대국을 게재했다. 빈출이죠. 시리아 방성대국. 우리 을사늑약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빼앗기게 된 출발점이 됐죠. 그래서 오늘 목노가 크게 울부짖는다는 뜻이죠. 의역하게 되면 시리아 방성대국이란 말을 의역하게 되면 오늘 목노가 크게 울부짖는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목노가 크게 울부짖는다. 참고로 시리아 방성대국은요. 황성신문에만 실린 게 아니에요. 옆에 추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매일신보, 영자재도 같이 실렸다 적어놓으시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자로 쓰진 글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둔 글을 같이 수록하게 되었다. 제국신문, 순한글신문, 주로 서민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이었다. 그래서 통상 여성들이 주로 보는 신문을 암신문, 그 위에 항성신문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주로 받게 수신문, 그러니까 동물의 암놈, 순놈 하듯이 그 시기에는 그런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항성신문은 대표적인 수신문입니다. 순놈들이 보는 신문이고요. 제국신문이 암신문이기도 하다. 대한매일신보, 별표 5개. 영국인 베델이 러시아 러일 전쟁을 취재쳐 왔다. 일본의 만행이 너무 말도 안 되더라는 거라서 우리나라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양기탁과 힘을 합쳐서 만든 신문이 대한매일신보. 입구에 이렇게 써놨대요. 일본인 출입금지 적어놨대요. 일본 출입금지. 즉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마음대로 신문지법을 적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신문사를 탄압하거나 억압하거나 하는 걸 일절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일본과 영국은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서 자국의 시민들 갖다가 영국과 일본이 마음대로 체포라든가 구국 못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 법 때문에 일종의 뭐죠? 치의법권입니다. 치의법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베델을 마음대로 체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되게 활약을 많이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베델이기도 하다. 의병투쟁의 긍정적이고 국제보상운동의 확산에 이바지하고 신민의 기관지로 활용되기도 했다. 신민의 기관지 빗줄을 보시죠. 만세보, 손병희, 오세창, 이인직 중심, 천도교 기관지. 아쉬운 것은 일진회를 공격, 재정난으로 대한신문으로 개칭. 훗날 이인직이 친일 기관지 역할을 하는 신문으로 탈바꿈하고 말았다. 그래서 만세보는 출제가 많이 빈도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던 신문을 친일로 바뀌는 순간 그 신문은 우리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다뤄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향신문 있었다 정도 갑니다. 다음 종교활동 갑니다. 빠른 속도로 가보겠습니다. 천도교. 손병희가 동학에서 천도교로 개칭. 오늘날 보성학교, 동덕여학교, 이 학교를 경영하기도 했다. 만세보는 이인직이,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도교 끝부분에 있는 게 있습니다. 제2의 3.1운동을 계획하기도 했다. 기출 지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오래된 지문이기도 합니다.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대종교 별표. 대종교는 당군 할아버지를 모시는 신앙입니다. 나철, 오기오 등이 당군 신화를 받던 대종교로 창시. 국권피타로 교단을 간도지역으로 옮기고 무장투쟁에 전개하게 됐다. 대표적인 김자진 장군입니다. 네. 대종교 가장 유명한 김자진 장군을 중심으로 무장투쟁에 중추가 됩니다. 유교,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을 조술. 아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정인보 두 분의 공통점, 유학자이기도 하고 양명학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유학자로서 한계를 느끼면서 어떻게 양명학을 내가 수용하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유학, 즉 성리학은 뭐죠?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우리 신분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양명학은 그거 아니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조물주가 있다면 사람을 만들었지 계급을 만들지 않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보는 게 양명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인보, 박은식 같은 사람은 먼저 유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겠죠. 태어나자마자 유학자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공부하면서 이건 아니다 생각했겠죠. 이건 아니야. 양명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박은식 선생의 대표적인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교 구신론입니다. 그럼 유교를 살릴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가장 새로운 이론이라는 뜻이 되죠. 유교를 살릴 수 있는 이론을 새롭게 만들어내셔야 하더라. 대표적인 게 깡류의 사상을 받아들이죠. 청나라 대학자였던 깡류의 사상을 갖다가 수용하게 됩니다. 청나라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죠? 청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그 신분제 사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서양의 문물들이 막 밀려오는데 그걸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적극 수용해달라는 얘기죠. 그죠? 받아들여달라. 깡류의 사상을, 즉, 다 받아들인다. 사상뿐만 아니라 기술도 다 받아들여야만이 우리가 서구 열강에 뒤지지 않는다.
박은식 선생도 이거 빨리 받아들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시요. 불교 한용운 조선 불교 유신론을 내서 불교의 혁신과 자주해변 조선 불교 유신론 한용운도 잡아야 됩니다. 지문에 나올 수 있죠. 우리 님의 친목을 썼던 스님 것도 다 아시겠죠. 예. 조선 불교 유신론. 유신은 뭐예요? 새롭게 한다는 거죠. 예. 애색 색깔이 입혀지기 시작하죠. 우리 불교가요. 그죠? 유신,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천주교, 약연성당, 명동성당 등 고아원과 양론에 운영하면서 애국개몽운동에 참여하겠다. 천주교, 카톨릭 얘기합니다. 카톨릭 애국개몽운동에 참여하게 됐다. 불쌍한 어린아이들 구할 고아원, 양론들을 운영했다. 개신교, 아펜젤러 알렌 서북지방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서북지방 위주로 보시죠. 평안도 지역 얘기합니다. 카톨릭이 우리나라 가장 먼저 들어온 지역이 평안도 지역이죠. 서북지방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그 정도까지. 예술계가 변화합니다. 신소설. 여러 소설이 있는데 책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금수회의록 정도? 연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8년. 신채시 안 나옵니다. 번역 안 나옵니다. 음악 안 나옵니다. 연극 나옵니다. 최초의 상식 극장 원각사. 은색의 치악산 등이 있어. 원각사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주요 건축물. 독립문. 파리 개선문을 모방했다. 명동성당 고딕 양식이다. 고딕의 밑줄. 원각사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최초의 근대적 극장이다. 단성사 작년 한능검 기출이기도 합니다. 단성사. 한국 최초의 상설영화관. 우리나라 최초 영화 의리적 구토가 이곳에서 개봉되기도 했고 여기서 아리랑이라는 영화도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아리랑이라는 영화도. 이 단성사는 1980년대까지 우리 지금 영화관 멀티플렉스죠. 극장 안에 여러 개 관이 있어서 되게 보고 싶은 걸 선택해서 보죠. 그죠? 요게 멀티플렉스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원각사 같은, 단성사 같은 영화관들이 전부 다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서울 포함한 지방의 모든 영화관들이 발빠르게 전환하지 못하면 시대의 부흥에 전환하지 못했던 영화들 전부 다 문 닫게 됐죠. 극장들이. 대표적인 단성사이다. 배제학당, 인천 자유, 인천 세창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밑에 거 안 하셔도 됩니다. 144 독도와 간도까지 하고 실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빨리 끝낼 거예요. 독도 갑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울릉도와 독도가 날씨가 좋으면 볼 수 있다 기록되어 있다. 안용복의 활동 나올 수 있는 게 딱 안용복입니다. 예. 그 안용복의 독도에 대한 적인 사료는 제가 사료집 별도로 따로 제가 만들어 나올 건데요. 그때 할 거고요. 유일하게 우리 공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안용복 나오면 무조건 시대를 물어봐요. 예. 숙종대랑 하나 잡으세요. 일본 애들이 우리 독도에 와서 불법적인 어료 활동을 해서 그걸 일본에 건너가서 따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사과를 받아왔다. 그 시기가 어디냐? 숙종 때다. 그런 숙종의 업적을 선택지로 물어보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대한제국. 칙령반포 1900년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고 독도를 편입 간보에 게재하기도 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인식,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지 못했다. 일본 여지 노정전도, 조선전도, 태정관 지령에서 보이고 있더라. 다 기출이기도 해요. 20세기 러일 전쟁 중에
러일전쟁은 1904년, 1905년이죠. 1905년에 일본 애들이 시네마현에 자국 영토를 편입, 그 우리나라와 현재 분쟁 중이다. 우리는 분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 애들이 분쟁을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 거니까. 우리는 일본에 저어떤 강한 반응에 우리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죠. 근데 내년에 독도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일본 관련된 부분은 현 정부와 관련된 부분이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도지방. 아까 간도 설명드렸죠. 이 부분이 간도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되게 많이 살았다는 거죠. 이 지역에. 여기 우리 땅이니까. 근데 간도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세기 후반 국경을 너무 많이 넘어가서 여기서 농사짓는 사람 되게 많았다. 대한제국 때 이범률 간도가 파견했죠. 기출문제가 또 나왔네요. 1903년이 기출문제죠. 우리 땅이기 때문에 간도로 관리사를 파견해서 관리하게 만들었다. 그 연도가 1903년이다. 간도 관리사가. 시험장에 1902년으로 이렇게 관리사 파견된 걸로 함정을 팠죠. 이게 기출이에요. 그래서 출제위원들 이걸 바가지로 얻어먹었죠.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 선생님들에게. 네.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역사 선생님들에게 이걸 바가지로 얻어먹은 게 이거죠. 2년이 중요합니까? 3년이 중요합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땅임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관리사가 파견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옛날에 우리 땅이었네. 뭐 이 정도 인지하면 되는데 2년, 3년까지 말장난 쳐서 수험생들에게 열받게 만들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1년차 나는 문제가 출제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험 봤던 수험생들이 억울한 일을 겪긴 했지만 그 후에 있는 학생들은 좀 덜 억울할 거로 봅니다. 그거만 하나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깁니다. 쉬어갈까요? 쉬어가겠습니다.